여러분, 양배추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60세 이후 지금 드시는 방법이 정말 몸에 이로운가요? 같은 음식도 나이에 따라, 조합에 따라 몸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중에 사실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알아채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뇌와 신경에 닿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7년 임상 경험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의사 최준혁입니다. 27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오늘 그 경험을 솔직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의대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임상에서 직접 보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오랜 시간 실제 분들을 만나고 식습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패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느꼈습니다. 이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닿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와 우리 몸 이야기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살게 된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공장에 비유하자면 수십 개의 부서가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돌아가는 곳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20년, 30년을 쉬지 않고 돌아가자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품 하나하나가 예전보다 조금씩 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소화 흡수 능력,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 그리고 특정 성분을 처리하는 속도가 젊을 때와는 조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식탁에서 무언가 잘못된 조합을 먹어도 몸이 알아서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여유 공간이 줄어듭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배추는 분명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비타민 K,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분들이 특정 음식이나 약과 함께 만났을 때 뇌와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 조금씩 방법을 바꿔나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양배추와 혈압약. 제 동료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과 클리닉에서 진료를 보던 동료가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 선생, 요즘 이상한 패턴이 보이는데 이야기 좀 해도 될까? 하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동료가 꺼낸 이야기가 꽤 흥미로웠습니다. 동료의 클리닉에 70대 초반의 어르신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꽤 꼼꼼하게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셨고 고혈압 때문에 오랫동안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고 하셨답니다.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가끔 저리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드신다고요. 동료가 처음에는 혈압 자체의 문제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수치를 보니 혈압이 평소보다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약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면서
어르신의 최근 식생활을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건강을 더 챙겨야겠다 싶어서 양배추를 매일 갈아 먹고 있어요. 아침에 혈압약 먹고 나서 바로 양배추즙을 한 컵씩 마시고 있거든요. 동료가 거기서 잠시 멈췄다고 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혈압약, 특히 혈전을 방지하거나 혈액 흐름을 조절하는 계열의 약물은 비타민 K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K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줄어들면 약의 작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은 그 신호일 수 있는 거죠. 동료가 조심스럽게 어르신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배추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약을 드신 직후에 바로 드시는 습관을 바꿔보시면 어떻겠냐고요. 어르신은 처음에 의아해 하셨다고 합니다. 양배추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선생님, 양배추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좋은 거라서 아침마다 꼭 챙겼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동료도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몸에 좋다는 말을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맞는 타이밍과 조합이 있다는 것. 27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양배추를 드시는 타이밍과 양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혈압약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고 개인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혈압약을 드시면서 양배추를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양배추와 갑상선 기능 건강검진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지역 노인복지관과 연계된 건강검진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날도 어르신들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께서 검사 결과지를 보시더니 조용히 제 쪽으로 오셨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 어르신이셨는데 표정에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갑상선 수치가 좀 이상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결과지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살짝 저하된 방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딱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작년 수치와 비교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식사 습관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이 생각해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양배추를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위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양배추 생즙을 2컵씩 마시고 있거든요. 날 것으로 묻는 게 더 좋다고 해서요.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 그러니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무 같은 채소들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생으로 그리고 많은 양을 드실 때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상선은 뇌의 기능과 신경계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피로감이 늘고 집중이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하고 그냥 넘기시는 증상들과 꽤 비슷합니다. 어르신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위에 좋으라고 먹은 건데 그게 머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일 생즙으로 드시는 경우에는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잘못 먹은 건가요? 저는 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열심히 건강을 챙기신 거였거든요. 잘못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진료 시간이 짧고 식습관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특히 갑상선 쪽에 예민하신 분들 혹은 이미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생양배추를 매일 많은 양으로 드시는 습관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익혀 드시면 이 성분이 상당 부분 줄어드니 방법을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양배추와 빈속, 그리고 신정계의 신호. 오랜 지인의 아버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지인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요즘 이상한 증상이 생겼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요. 물론이죠.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70대 중반이시고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라 꽤 건강하신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자주 떨리고 때때로 어지럼증이 온다고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셨는데 증상이 계속되니 걱정이 되셨던 거죠. 지인에게 아버님의 아침 루틴을 여쭤봤습니다. 아버지가 아침마다 공복에 양배추즙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화에 좋다고 하셔서 6개월 전부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바로 외출하시거나 밭에 나가신다고요. 공복에 드시는 경우 양배추즙에 포함된 일부 성분이 위산과 반응하여 속이 쓰리거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공복 혈당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섬유질이 많은 즙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혈당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고 손떨림이나 어지럼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식습관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주치의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리시고 그 과정에서 공복 양배추즙 습관도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는 양배추즙을 꼭 드시겠다면 식사 후에 드시는 방향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지인이 나중에 다시 연락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식후로 바꾸셨더니 어지럼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네요. 단순한 거였는데 그걸 몰랐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신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님처럼 조용히 참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생깁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식습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료는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탁 앞에서 아침 루틴 하나에서도 건강이 만들어지거든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양배추즙을 매일 드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양배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양배추를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배추 자체는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양배추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조합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추천 조합, 양배추와 달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달걀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양배추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뇌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집중력에 관여하는 성분으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C와 달걀의 콜린이 함께 작용하면 신경계에 안정적인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양배추를 살짝 볶거나 찐 다음 달걀 한두 개와 함께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생즙보다는 가열된 양배추가 고이트로겐 성분도 줄여주고 소화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아침 식사로 양배추 볶음과 달걀 프라이 혹은 달걀을 함께 넣은 양배추 된장국 한 그릇도 좋은 방법입니다. 드시기 싫지 않은 조합이니 매일 지속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먹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드시면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몸 상태를 살펴가며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추천 조합, 양배추와 등푸른 생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작용할 때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3는 뇌 조직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꾸준히 보충해주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양배추를 데쳐 나물처럼 부친 반찬 옆에 고등어구이나 꽁치조림을 함께 놓으시는 겁니다. 아니면 양배추를 넣은 생선찌개도 좋습니다. 따뜻하게 드실 수 있고 생선의 비린 맛을 양배추가 어느 정도 잡아주기도 해서 먹기도 수월합니다. 주 3회 정도 이 조합으로 드셔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상담 드릴 때 정말요?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다시 오셔서 선생님, 머리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음식 하나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다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드시면 뇌 신경계에 필요한 지방산을 꾸준히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섭취량에 대해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추천 조합, 양배추와 두부.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두부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식물성 단백질이 뇌의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역시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뇌세포 보호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만성염증이 뇌 노화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식사를 통해 꾸준히 항염증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양배추와 두부를 함께 넣은 된장국이나 맑은 국물 요리가 가장 간편합니다.
아니면 두부를 살짝 구워서 데친 양배추와 함께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재료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고 준비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매일 거창한 식단을 짤 필요 없이 오늘 저녁 된장국에 양배추를 한 줌도로 넣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5분의 선택이 5년 후를 바꿀 수 있다고요.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탁이 쌓이면 그게 결국 내 몸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드시면 뇌의 만성 염증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몸 상태를 살펴가며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하셔야 할 3가지 조합입니다. 첫째, 양배추와 혈압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 드시는 타이밍과 양을 주치의 선생님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생양배추즙을 매일 많은 양으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가열해서 드시거나 양을 조절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셋째, 공복에 양배추즙을 드시고 곧바로 활동하시는 경우입니다. 혈당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식사 후에 드시는 방향으로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천드리는 3가지 조합입니다. 첫째, 양배추와 달걀의 조합입니다.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되는 콜린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양배추와 등푸른 생선의 조합입니다. 뇌세포 보호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양배추와 두부의 조합입니다. 뇌의 만성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조합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27년을 일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건강은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라는 겁니다. 한 번의 대단한 결심보다 오늘 식탁에서의 작은 변화 하나가 더 오래, 더 깊이 몸에 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그 첫 번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게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식탁에서 먼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60대 이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식탁에서 놓치기 쉬운 조합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생활 습관까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오른쪽 아래 빨간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사람이 여기 한 명 더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